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2.3 계엄이 선포되고 자정이 지난 시각 계엄군이 국회 본관 건물의 일부 전력 공급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본관 지하 1층이 6분 가까이 어둠에 잠겼는데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던 주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민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자정이 지난 시각 참수부대로 불리는 707 특수임무단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했습니다. 당시 본회의장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은 2층 본회의장 쪽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사무처 직원과 당직자들이 막아서면서 진입에 실패합니다. 계엄군은 잠시 배회했고 곧이어 지하 1층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김현태 단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사이 군인 한 명이 복도 끝으로 걸어갑니다. 곧이어 두 차례 깜빡이는 조명, 잠시 뒤 복도 조명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계엄군이 분전함 안에 있는 일반 조명과 비상조명 차단기를 차례로 내려 전력 공급을 끄는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지 불과 5분여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루어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하 1층 조명은 5분 48초 뒤에 다시 켜졌습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이 현장에 있던 군인에게 계엄 해제안이 통과했으니 단전 조치를 풀라고 요구하자 그제서야 전원 스위치를 올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면 단전, 단수 조치부터 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단전 조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회를 마비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던 주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707 특임단이 출입증이 없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정문을 통제하기 위해 단전 논의가 나온 것이라며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500여 명에 달하는 이른바 수거 대상을 사살하려 한 계획이 담겨 있었는데요. 노 전 사령관이 사격과 폭발을 잘하는 특수요원 추천을 현역 정보사 대령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현재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두 달 앞둔 지난해 10월 초, 김봉규 정보사 대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특수요원 중에 사격자라고 폭파자라는 7에서 8명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10월 말 다시 전화를 걸어 특수부대 요원으로 5명, 또 우회 공작 인원으로 15명 정도를 선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그러면서 인원을 선발할 때 전라도 출신은 빼라고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현역 정보사 대령에게 특수부대 차출을 지시한 것으로 김 대령은 실제로 특수부대 5명과 우회 요원 10명 정도를 선발해 명단을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는 육군 첩보부대 소속 40명을 수도권으로 올려보냈고 이 가운데 특수임무 요원 5명은 경기도 판교 사무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가 확인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이른바 수거 대상의 처리 방안으로 사살에 대한 여러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막산에 잠자리 폭발물 사용을 거론하며 용역, 예비역, 지원자와 함께 특수요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막사시설 보수팀에서 진입 후 설치한 뒤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특수요원을 활용해 사살을 준비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데 정보사 간부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받아들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수첩 작성 경위와 문구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사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장악 외에 별도의 임무를 준비했던 건 아닌지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배우 김세론 씨가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지윤수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배우 김세론 씨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와 만나기로 했던 지인이 자택에서 김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과 같은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1년 아역 배우로 데뷔한 김세론 씨는 지난 2022년 5월 서울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변압계를 파손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 상점 50여 곳에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법원은 김 씨에게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에 영화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기다리고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인천 부평구 갈산동의 차량 정비소에서 불이 나 약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강원 인제시 미시령 터널 내부에서도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동구 작업 중 배선 문제로 불이 난 걸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시작합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 유럽을 배제시켰다는 이른바 패싱 논란을 두고 모두를 한자리에 모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오늘 중 사우디를 방문할 거라며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러시아와 회동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로는 처음으로 미러가 제3국 사우디에서 종전 협상을 개시한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양측은 이번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조율하는데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이달 말 미러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과는 아주 빨리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고 푸틴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모두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는 말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양측의 협상 개시가 임박해지자 우크라이나는 오늘도 협상 배제, 이른바 패싱 논란에 대한 불만을 멈추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유럽 정상들도 종전 협상에 대한 유럽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오늘 중 파리에서 긴급 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백악관은 유럽을 배제시킨 적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왈츠 보좌관은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특사 등 모두가 이번 주 유럽에 머물며 동맹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모두를 한자리에 모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진짜 협상에 도달하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개입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패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